자, 지금 단일 배부율법과 이중 배부율법의 그 실질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례 연구를 예제 문제들을 풀어보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오는 예제 사례 그 앞에서부터 뭐 4-5, 4-6, 4-7, 뭐 4-8번 문제들을 꼭 풀어봐야만 이게 뭔가 하고 그나마 조금이나마 좀 이해가 될 텐데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은 이런 거는 이렇게 암기해서 외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내가 실제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역사 공부하는 것도 그때 상황의 시대상과 어떤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 우리 그때 이제 주민들이,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대체해서 이렇게 살아왔느냐, 또는 뭐 중국과 한국 관계,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조 때 임진왜란 겪고 나서 한일 합방될 때까지 거의 200년인데 200년 동안 그렇게 군대를 양성하지 않아서 치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씨문중이나 김씨문중, 안동김씨, 안동권씨 이런 뭐 또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뭐예요? 정치적 세력, 사색당파에서 권문들의 어떤 세력, 왕권이 무너지고 세력 다툼하느냐고 군대를 안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군대 몇백 명 데리고 들어와서 한국을, 수도를 점령한 거예요. 민비가 시해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치욕스러운 한일 합방까지 됐었죠. 외교적으로 인정도 못 받고.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다 그냥 단답형 답안지 작성하고 동그라미 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처럼 돼 있다는 게 큰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매주 과제를 내주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내가 이번 주부터는 과제를 안 낼까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제는 의무적으로 답안지 뺏겨서 내는 거,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해라고 하던 하라고 하지 않던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제 해가지고 어디 뭐 답을 뺏겨내고 뭐 해가지고 내는 거에 급급하면은 그건 공부가 아니죠. 그죠? 이게 지난 1학기 때 우리가 생활속의 경영학 우리 과제 레포트를 체크해 보면은 진짜 열심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답안을 문제 풀어서 낸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아마 내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나름대로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공부하는 방법을 또 터득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벌써 여러분들은 내년이면 벌써 졸업반이에요. 그죠? 내가 1년밖에 여러분들을 못 보는데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도 똑같이 강제적으로 할 방법이 내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의식개혁이 중요한 겁니다. 의식개혁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4장부터는 내가 내질 않고 여러분 스스로 꼭 해봐라. 뭐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뭐 할 수 없죠. 그죠?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할 수 없지만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특히 이번 시간에 너무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는 학생들이면은 좀 자율적으로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학기도 사실은 여러분들 학점이 너무 잘 나갔어요. 그죠? 이거는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교 당국에서도 애들 학점 잘 줘라. 수업도 못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기말고사를 백지 내고도 왜 내 점수가 이래요 하고 막 나한테 항의하고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
참 내가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은 참 요즘 세태가 좀 그렇구나 하고 그냥 치부하고 말았는데 각설하고 종합예제 문제를 여러분들 그 112쪽에 있는 종합예제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고 내가 과제를 안 준다 그랬어요. 물론 뭐 딴 데 가서 또 뭐 마음이 변해가지고 몇 주 지나고 또 필요성이 있으면 과제를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자율에 한번 맡겨보고 여러분의 소위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하는 여러분들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제들을 꼭 풀어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 다 풀어보면요, 이거 관련 자격시험 뭐 1급, 2급 따는 건 진짜 우습습니다. 우스워요. 이 시험도 이런 거 잘 풀어보지도 않고 혹시 행여나 하고 자격증 딸라 그러는데 그런 자격증 아무 쓰잘 데도 없어요. 소위 우리가 자격증 따는 목적은 뭐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서 직업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학교에서 좀 취득해야 되는 1급, 2급 자격증은 이 학생이 이 분야에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정도의 열심히 했구나지 실력이 높구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좀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객관식 문제나 주관식 문제를 꼭 풀어보고요. 꼭 풀어보고 다음 그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앞에서부터 중요한 뭐 그림들을 좀 내가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다시 요약하는 의미에서. 자, 이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은 요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요것이 뭐라고? 제조기업의 이제 공장을 보여주는, 공장을 이렇게 좀 도식화한 겁니다. 결국은 원가는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데, 제조 부분은 주조부, 절단부, 조립부, 도장부. 뭐 이게 이제 뭐 제빵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뭐 밀가루 뭐 섞고 뭐 하고 발효시키고 뭐 하는 뭐 이런 게 달라지겠죠. 라면 공장에서 라면 재료를 섞고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서 기름에 튀기거나 뭐 굽거나 해서 나와서 그걸 포장하고 뭐 이 수송하는 것까지 이렇게 관련이 되겠죠. 자, 이 보조 부분이라는 것이 보조 경영 부분은 그러니까 요 제조 부분을 돌아갈 수 있게끔 아니면 공장 시설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력부, 전기 시설, 그죠? 수선부는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설비들이 고장 나면은 즉각 설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운반부는 공장 내에서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을 운반해주고 심지어는 또 어떤 부분도 있을까요? 뭐 출하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겠죠. 이거 말고도 많은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관리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구매부, 자재관리부, 원가관리부, 뭐 총무부, 인사부, 뭐 여러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복습하는 거니까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과정을 보면 자, 직접 재료 원가나 직접 노무 원가는 제품으로 다이렉트로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발생된 원가들은 다 제품 원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뺏기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원가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제품 어느 공장에서 모든 것이 오직 한 가지 제품에 단일 제품에 한 가지만 만들어 그럼 모든 게 다 여기다 쏟아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두 가지가 제품이 나오고 제품 A군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제품 B군도 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가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원가를 집계를 해야 되겠죠. 제조 부분 직접 발생되는 부분 원가들도 보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이거는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 아까 보조 부분이 여러 개 있었죠. 거기서 다 발생돼요. 그럼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보조 부분에 발생된 것은 다시 제조 부분으로 배부했다가 제품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제조 간접원가 배부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보조 부분의 공통 부분, 물론 제조 부분까지 공통 부문 공통원가를 배부해주고 뭐 직접 원가는 바로 추적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또 2단계는 보조 부분의 원가를 여기다 또 배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는 제조 부분의 원가, 여기서 다 모이죠. 결국은 이것을 제품으로 다 배분하는 과정. 이것에 대한 흐름도 여러분 머릿속에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T 계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장부예요, 장부. 제조 간접 원가가 다 모아지면은 부문 개별 원가는 보조 부분, 또 좀 제조 부분, 보조 부분으로 이렇게 다 나눠지는데, 요거는 부문 개별 원가는 요게 검은 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표시돼야 될 거예요. 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각각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부분은 이렇게 공통 부분도 검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제 파란색 점선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파란색 점선으로, 그죠? 그런데 보조 부분은 다시 어디로 가요? 제조 부분으로 다 이렇게 할당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 배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제조 부분, A 제품, B 제품, 또 B 제조로 다 모인다 그랬죠? 그것이 제조 부분 B에서 오는 거, 제조 부분 B에서 오는 거, 그래가지고 A와 B의 제품 원가로 구성된다 하는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또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적인 설계 도면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는 원가 해결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자, 부문 공통원가의 배부 기준. 자, 우리가 아까 제조 부분에 또는 보조 부분에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할당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와 보험료나 건물 임차료는 각각 그 사업 단위들 부가 부서들이 첨예하는 면적을 가지고 배분을 하면 적합하겠죠. 그죠? 각각 기계 감가상각비도 전체가 아니고 기계 종류별로 다르겠죠. 그죠? 각 부분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사용시간과 금액을 가지고 배분하게 되죠. 전력요금은 각 부분에서 쓰는 것, 그 계량기를 설치하거나 하면 되겠고요. 복류생분은 종업원의 수, 이런 걸 가지고 배분하겠죠. 한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 부분은 아까 무슨 공장 지원, 경영 지원부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쓰는 것은 결국 제조 부분에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조 부분에서 어떤 지원을 받느냐를 가지고 배부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즉 공상 인사관리 부분의 원가는 각 제조 라인의 종업원의 수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건물 관리 부분의 원가는 그 제조 부분에 차지하는 면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배부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자, 보조 부분의 배부 방법에 직접 배부법, 단계적 배부법, 상호 배분법이 잇따르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배부법에 있어서 배부를 할 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단일 배부 기준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이중 배부 기준을 사용할 것인지, 단일 기준이라는 것은 전체 변동비와 고정비를 합쳐서 한다는 소리고,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 비율과 고정 비율을 각각 다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 자, 우리가 아까 내가 변동 원가 계산 얘기했었는데, 변동 원가 계산과 또 다른 대치되는 방법이 또 하나가 뭐죠? 전부 원가 계산이 있죠. 전부 원가 계산은 원가의 변동비, 고정비를 다 넣는 것이고, 변동 원가 계산은 원가 요소를 변동비만 넣고, 고정 원가는 어떻게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의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 자, 보조 부분의 배부 방법에서 직접 배부법은 이렇게 보조 부분, 수선 부분과 동력 부분에, 물론 저기 서비스는 여기로도 서로 주겠죠. 그렇지만 요거는 무시하고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으로 바로 다 배분한다. 간단해서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적 배부법은 이렇게 수선 부분에서 동력 부분과 관리 부분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놀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동력 부분은 관리 부분과 절단 부분, 결국은 제조 부분으로 다 원가를 모아가지고 요 배부 기준에 따라 다시
제품별로 배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호배분법은 각종 부분 간의 원가 요소들이 서로 서비스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물론 얘네들은 이제 받는 거지만은, 그죠? 그래서 이 서로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제조 부분에 배분하도록 하는데, 이거는 소위 그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선형대수법, 리니어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요새는 뭐 컴퓨터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다 수작업을 한다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스프레드시트나 그 엑셀이죠. 엑셀이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큰 기업의 복잡한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런 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복잡한 상황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사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제조 공장, 제조 회사를 이해하는 거죠. 자, 제조 부분 원가, 이게 소위 제조 간접비예요. 이것을 배부하는 것은 결국은 배부 기준치를 사용해서 배부율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조 부문 원가의 배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장 전체의 배부율을 계산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부문별 배부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당연히 부문별로 하는 것이 더 디테일하고 조금 세부적이고 정교하지만은 좀 복잡하고 이건 좀 간단하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단일 배부율법과 이중 배부율법. 단일 배부율법, 이거는 뭐예요? 그냥 변동비, 고정비를 고려하지 않고 배부율을 계산한다. 이중 배부율법은 변동비 배부율과 고정비 배부율을 각각 다르게 계산한다. 물론 제조 간접비의 경우만 고려해서 본 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지금 4장을 끝나고,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이런 계산 문제들을 좀 이렇게 풀어주고 싶은데 인터넷 강의상 거의 곤란한 문제고, 다만 여러분들이 교재의 예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이것을 모르면 또 반복해서 공부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 문제들을 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추석을 맞이하게 되고, 여러분들 또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제한되니까 공부에 취미를 붙이고 재미를 느끼면은 오히려 또 이런 코로나 환경을 적극적으로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한테 결국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다음에 또 봅시다. 빠이빠이.